정말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저는 가정부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5월의 햇살이 따스했어요. 박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죠. 65살. 머리는 반백이 되었지만 순자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현관문이 열렸어요. 엄마 왔어요. 아들 민수였어요. 38살의 민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순자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왔니? 밥은 먹었고? 네, 먹었어요. 민수가 소파에 앉았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죠. 순자는 알았어요. 아들이 무슨 얘기를 꺼낼지요. 엄마, 저번에 말씀드린 영주 있잖아요. 역시나였어요. 요즘 민수는 영주 얘기만 하면 눈이 반짝였죠. 응, 그 친구. 순자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영주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민수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요즘 보기 힘든 사람이에요. 진심이 느껴진다니까요. 순자는 아들을 봤어요. 민수는 정말 행복해 보였죠. 순자도 기뻤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다니까요. 그래, 어떤 점이? 순자가 물었어요. 예의 바르고 품격 있고요. 부모님께도 효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민수가 설명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성품도 좋대요. 진짜 완벽한 사람이에요. 완벽하다는 말이 순자의 귀에 걸렸어요. 뭔가 이상했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표정엔 드러내지 않았죠. 그렇구나. 좋은 사람이네. 순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민수는 한참을 영주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만났는지, 첫인상이 어땠는지, 데이트는 어떻게 했는지요. 순자는 조용히 들었어요.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기쁘기도 했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느껴졌어요. 너무 완벽하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데. 그때였어요. 민수가 말을 이었죠. 아, 그리고 엄마. 영주가 요즘 고민이 하나 있대요. 무슨 고민? 순자가 물었어요. 집안일 도와줄 가정부를 구하고 있대요. 일이 바빠서 집 관리가 힘들다나 봐요. 민수가 설명했어요. 혼자 사니까 청소며 빨래며 다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주 3회 정도 와서 도와줄 분을 찾고 있대요. 순자의 귀가 번쩍 뜨였어요. 이건 기회였죠. 그래, 어떤 분을 찾는데? 순자가 관심 있다는 듯이 물었어요. 나이 드신 분이면 좋겠대요. 경험도 많으시고 믿을 수 있는 분이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요즘 구하기가 쉽지 않대요. 중개업체에도 알아봤는데 마땅한 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순자는 찻잔을 내려놨어요. 머릿속에서 계획이 빠르게 짜여졌죠. 내가 아는 분 있는데. 순자가 말했어요. 정말요? 누구신데요? 민수가 눈을 반짝였어요. 우리 동네에 사시는 분인데 평생 집안일 하셨어. 깔끔하고 부지런하시지. 순자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물론 거짓말이었죠. 와, 그럼 영주한테 소개해드려도 돼요? 민수가 기뻐하며 물었어요. 그럼 내가 연락해볼게.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엄마. 영주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민수는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움이 가득한 얼굴이었죠. 순자는 아들의 손을 가만히 쥐었어요. 하지만 속으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직접 들어가서 봐야겠어. 그 여자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수가 일어섰어요. 엄마, 전 이만 갈게요. 영주한테 좋은 소식 전해야죠.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순자가 아들을 배웅했어요. 아, 그리고 엄마. 영주 연락처 드릴게요. 그분이랑 직접 통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민수가 핸드폰을 꺼내 영주의 번호를 순자에게 보냈어요. 알았어.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순자는 한숨을 쉬었죠. 순자는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들여다봤죠. 화면엔 최영주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순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저녁 무렵이 되었어요. 순자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계획을 세웠죠. 어떻게 접근하지? 순자는 도마 위에 채소를 올렸어요. 칼을 들고 썰기 시작했죠. 민수 얘기는 절대 꺼내면 안 돼. 들키면 끝이야. 순자는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라도 실수하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테니까요. 밤이 되었어요.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죠. 내일 전화해야지. 순자는 영주에게 뭐라고 말할지 머릿속으로 연습했어요. 나는 박순자가 아니야. 그냥 평범한 가정부를 찾는 할머니일 뿐이지.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순자는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 섰죠. 잘할 수 있어. 순자는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오전 10시쯤이었어요. 순자는 핸드폰을 들었죠. 영주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분하고 품이 있는 목소리였죠. 안녕하세요. 민수 씨 어머니 친구인데요. 순자가 말했어요. 목소리를 약간 떨리게 만들었죠. 나이 든 할머니처럼요. 아, 네. 가정부 건으로 연락 주신 거죠? 영주가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제가 집안일 좀 할 줄 아는데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순자가 말했어요. 그러시군요. 혹시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영주가 물었어요. 평생 집안일 했어요. 청소, 요리, 빨래 다 할 줄 알죠. 순자가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한번 뵙고 얘기할까요? 영주의 목소리엔 관심이 느껴졌어요. 그러죠. 언제가 좋으세요? 순자가 물었어요. 내일 오후 2시는 어떠세요? 영주가 제안했어요. 좋습니다. 순자가 대답했어요. 그럼 주소 보내드릴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영주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순자가 전화를 끊었어요.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곧 영주에게서 주소 문자가 왔죠. 강남. 역시 좋은 곳에 살고 있네. 순자는 주소를 확인했어요. 고급 아파트 단지였죠. 완벽한 여자, 완벽한 집, 모든 게 완벽하다는 거지. 순자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게 느껴졌죠. 내일이면 알겠지.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순자는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따스했지만 순자의 마음은 차가웠죠. 다음 날이 밝았어요. 순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옷장을 열었죠. 뭘 입을까 고민했어요. 너무 좋은 옷을 입으면 이상하고, 그렇다고 너무 남루하면 안 되고, 순자는 깔끔하지만 수수한 옷을 골랐어요. 가정부로 일하러 가는 할머니처럼 보이도록요. 거울을 봤어요. 화장은 하지 않았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맞아. 평범한 할머니,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 순자는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오후 1시가 되었어요. 순자는 집을 나섰죠.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1시간쯤 걸렸을까요? 순자는 영주가 사는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높은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죠. 깔끔하고 현대적인 외관이었어요. 역시 좋은 곳에 사네. 순자는 아파트를 올려다봤어요.
경비실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5층 버튼을 눌렀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어요. 순자의 심장이 두근거렸죠. 진짜 모습을 보게 되겠지.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문이 열렸죠. 순자는 복도를 걸었어요. 1503호. 영주의 집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순자는 처음으로 최영주를 봤죠. 35살의 여자였어요. 키가 크고 날씬했죠.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옷차림도 깔끔했어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영주가 웃으며 말했어요. 예의 바른 미소였죠. 네, 감사합니다. 순자가 들어갔어요.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섰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집이었죠. 하얀 소파, 큰 창문,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역시 완벽해 보이네.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앉으세요. 영주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가정부 면접을 보러 온 할머니처럼요. 영주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순자를 봤죠.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영주가 물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분했죠. 평생 집안일 했습니다. 청소, 요리, 빨래 다 할 줄 알아요. 순자가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주 3회 오셔서 청소랑 빨래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영주가 설명했어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순자가 물었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요. 4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영주가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주는 순자를 한참 봤어요. 뭔가 확인하는 눈빛이었죠.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시죠. 영주가 말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자가 대답했어요. 면접은 짧게 끝났어요. 순자는 집을 나왔죠.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완벽한 여자. 내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거야.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어요. 순자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순자는 지하철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영주, 넌 정말 민수에게 맞는 사람일까? 순자의 마음엔 이미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니면 완벽한가면 뒤에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 기다려졌죠. 그날이면 모든 게 드러날 테니까요. 영주의 진짜 모습이요. 월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죠. 거울 앞에 섰어요. 단정하지만 수수한 옷을 입었어요. 가정부로 일하러 가는 할머니의 모습이었죠. 오늘부터 시작이야. 순자는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가방을 챙겼어요. 앞치마, 고무장갑, 청소도구. 가정부라면 당연히 가져갈 물건들이었죠. 집을 나서기 전 순자는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민수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죠. 엄마, 친구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해요. 영주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순자는 문자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들아, 내가 아는 모습이 전부일까? 순자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집을 나섰죠. 지하철을 탔어요.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죠. 순자는 손잡이를 잡고 창밖을 봤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강남역에 도착했어요. 순자는 지하철에서 내렸죠. 영주의 아파트로 향했어요. 경비실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5층 버튼을 눌렀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어요. 순자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복도를 걸어 1503호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죠.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영주가 나타났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영주가 말했어요. 웃고는 있었지만 형식적인 미소였죠. 네, 실례합니다. 순자가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현관에 들어섰어요. 신발을 벗고 실내화를 신었죠. 잠깐만요. 영주가 순자를 불렀어요. 순자가 돌아봤죠. 실내화는 저쪽 거 신으세요. 영주가 현관 구석을 가리켰어요. 낡은 슬리퍼가 있었죠. 제 실내화는 손님용이라서요. 영주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엔 온기가 없었죠. 순자는 낡은 슬리퍼를 신었어요. 뭔가 기분이 이상했죠. 손님? 나는 손님이 아니라는 거네.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거실 이쪽이에요. 따라오세요. 영주가 앞서 걸었어요. 순자가 뒤따라갔죠. 거실에 들어섰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어요. 청소는 거실, 화장실, 주방 해주시면 돼요. 영주가 설명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순자가 대답했어요. 참, 청소할 때 조심해 주세요.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비싼 거라서요. 영주가 소파와 테이블을 가리켰어요. 특히 이 테이블은 이탈리아 제품이에요. 스크래치 나면 안 되니까 조심히 닦아주세요. 영주의 말투가 점점 강해졌어요. 명령하는 느낌이었죠. 네, 신경 쓰겠습니다. 순자가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영주는 시계를 봤어요. 제가 곧 출근해야 해서요. 영주가 가방을 들었어요. 아, 그리고 청소는 꼼꼼히 해주세요. 저는 깔끔한 성격이라서요. 영주가 순자를 봤어요.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었죠. 순자는 그 시선을 느꼈어요. 불쾌했죠? 네, 잘하겠습니다. 순자가 대답했어요. 믿고 맡길게요. 영주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투엔 믿음보다는 경고의 뉘앙스가 더 컸죠. 영주는 문을 향해 걸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다시 돌아봤죠. 참, 제 방은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개인 공간이니까요. 영주가 강조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순자가 대답했어요. 영주는 나갔어요. 문이 닫혔죠. 순자는 혼자 남았어요.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죠. 순자는 거실에 섰어요. 주변을 둘러봤죠. 완벽한 집, 완벽한 여자. 순자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나를 대하는 태도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더군. 순자는 가방에서 청소 도구를 꺼냈어요. 먼저 거실부터 청소를 시작했어요. 테이블을 조심스럽게 닦았죠. 이탈리아 제품이라고 했지. 순자는 더 조심스럽게 닦았어요. 스크래치라도 나면 뭐라고 할까 봐요. 소파를 정리했어요. 쿠션을 정돈하고 먼지를 털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거실 청소가 끝났어요. 이제 화장실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화장실도 깔끔했어요. 하얀 타일, 큰 거울, 고급 세면대. 순자는 청소를 시작했어요. 세면대를 닦고 거울을 닦고 바닥을 닦았죠. 한참을 닦았어요. 깔끔하게 정리됐죠. 주방으로 갔어요.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요. 아침에 먹고 그대로 놔뒀나 보네. 순자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릇을 하나하나 닦았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영주였어요. 순자는 핸드폰을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 청소 잘하고 계세요? 영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지금 주방 청소하고 있습니다. 순자가 대답했어요. 주방 싱크대 밑에 세제 있을 거예요. 그거 써서 닦아주세요. 강한 걸로요. 영주가 지시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순자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수건 있죠? 화장실 수건 좀 빨아주세요. 빨래 건조대는 베란다에 있어요. 영주가 계속 지시했어요. 네, 하겠습니다. 순자가 대답했어요.
아, 그리고 수건 넣을 때 주름 없게 펴서 널어주세요. 다림질하기 편하게요. 영주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순자는 참았어요. 화가 났지만 참았죠. 네, 신경 쓰겠습니다. 순자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잘 부탁드려요. 영주가 전화를 끊었어요.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일일이 전화해서 지시하네.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민수는 이런 모습 알까?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설거지를 마저 했어요. 그리고 화장실로 가서 수건을 빨았죠. 수건을 들고 베란다로 나왔어요. 건조대가 있었죠. 수건을 펴서 널었어요.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요. 다림질하기 편하게라.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순자는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죠. 아니야. 이건 아들을 위한 거야. 순자는 수건을 다 널었어요. 거실로 돌아왔어요. 시계를 봤어요. 오후 1시였죠. 아직 시간이 있네. 순자는 소파에 앉았어요. 잠시 쉬었죠. 주변을 둘러봤어요. 깔끔한 집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차가운 느낌이었죠. 완벽해 보이지만 온기가 없어. 순자는 생각했어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일어섰죠. 영주가 들어왔어요. 벌써 오셨어요? 순자가 물었어요. 점심시간이라 잠깐 들렀어요. 영주가 가방을 소파에 놓았어요. 영주는 집 안을 둘러봤어요. 청소 상태를 확인하는 눈빛이었죠. 화장실로 갔어요. 들어가 봤죠. 잠시 후 나왔어요. 거울에 물때가 좀 남았네요. 영주가 말했어요. 순자는 당황했어요. 제가 닦았는데 다시 한번 닦아주세요. 깨끗하게요. 영주가 말했어요. 웃고는 있었지만 차가운 미소였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자가 대답했어요. 영주는 주방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 물을 꺼내 마셨죠. 수건은 널어놨어요? 영주가 물었어요. 네, 베란다에 널었습니다. 순자가 대답했어요. 영주는 베란다로 갔어요. 수건을 확인했죠. 다시 나왔어요. 주름이 좀 있네요. 다음엔 더 펴서 널어주세요. 영주가 말했어요. 순자는 참았어요. 화가 났지만 표정에 드러내지 않았죠. 네, 신경 쓰겠습니다. 순자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영주는 시계를 봤어요. 전 다시 나가야 해서요. 거울 다시 닦아주세요. 영주가 가방을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순자가 대답했어요. 영주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죠. 순자는 혼자 남았어요.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화장실로 갔죠. 거울을 봤어요. 깨끗했어요. 물때 같은 건 없었죠. 물때가 어디 있어?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다시 닦았어요. 더 꼼꼼하게요.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완벽한 여자의 모습인가? 순자는 자신이 거울에 비친 모습을 봤어요. 65살의 할머니였죠. 나를 대하는 태도가 뭔가 이상해. 순자는 거울 닦기를 멈췄어요. 예의는 있는데 무시하는 느낌이야. 순자는 깨달았어요. 영주가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요. 그냥 가정부일 뿐이지 사람이 아니라. 순자는 씁쓸했어요. 거울 닦기를 끝냈어요. 거실로 나왔죠. 소파에 앉았어요. 한숨을 쉬었죠. 민수는 이런 모습을 알까? 순자는 생각했어요. 아마 모를 거야. 영주는 민수 앞에서는 다르게 굴 테니까. 순자는 확신했어요. 오후 2시가 되었어요. 이제 나갈 시간이었죠. 순자는 청소 도구를 정리했어요. 가방에 넣었죠.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한 번 더 집안을 둘러봤어요. 완벽한 집.
하지만 차가운 집. 순자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갔죠. 건물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본 건 영주의 진짜 모습일까? 순자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아니면 원래 저런 성격인 걸까? 버스가 왔어요. 순자는 버스에 올랐죠.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다음엔 더 자세히 봐야겠어. 순자는 결심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소파에 앉았어요. 몸이 피곤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어요. 엄마, 친구분 괜찮으시대요? 영주가 만족한다고 하던데. 민수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래, 괜찮더라. 순자가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죠. 다행이다. 엄마 덕분이에요. 민수가 고마워했어요. 별 말씀을. 순자가 말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 영주 만나볼래요? 저희 집으로 초대하려고요. 민수가 물었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만나야 하나?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 좋아. 순자가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엄마. 영주도 엄마 뵙고 싶어 하더라고요. 민수가 기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영주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가정부로 만났는데 시어머니로 또 만나는 거지. 순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때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순자는 궁금했어요. 저녁을 준비했어요. 혼자 먹는 밥상이었죠.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영주 생각을 했어요. 예의는 있는데 차가워. 순자는 오늘 본 영주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겉으로는 완벽하지만 속은 어떨까? 순자는 의문이 생겼어요. 밤이 되었어요. 순자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수요일에 또 가야지.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그때는 더 자세히 봐야겠어. 순자의 마음속엔 의심이 자라고 있었어요. 영주가 정말 민수에게 맞는 사람인지에 대한 의심이요. 순자는 다시 영주의 집으로 향했죠. 지하철에서 내려 아파트로 걸어갔어요. 이제는 익숙한 길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어요. 영주였어요. 안녕하세요. 영주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화사한 원피스 차림이었죠. 네, 안녕하세요. 순자가 대답했어요. 들어오세요. 영주가 문을 열어줬어요. 순자는 들어갔어요. 낡은 슬리퍼를 신었죠. 거실로 갔어요.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달랐어요. 소파에 여자 2명이 앉아 있었죠. 비슷한 나이대로 보였어요. 아, 오늘 친구들이 와 있어요. 영주가 설명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순자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영주는 친구들에게로 갔어요. 환하게 웃으며 앉았죠. 미안, 잠깐만. 가정부분이 오셔서. 영주가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순자는 그 말을 들었어요. 가정부분이라는 표현이 묘하게 들렸죠. 오늘도 청소 부탁드려요. 영주가 순자를 향해 말했어요. 하지만 시선은 친구들을 향하고 있었죠. 네. 순자는 짧게 대답하고 주방으로 갔어요. 청소 도구를 꺼냈어요. 주방부터 시작했죠. 거실에서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영주야, 여기 진짜 예쁘다. 인테리어 어디서 했어? 한 여자가 물었어요. 이탈리아 가구 전문점이야. 좀 비싸긴 한데 확실히 다르지? 영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랑스러운 어조였죠. 부럽다. 나도 이런 집 갖고 싶어. 다른 여자가 말했어요. 너도 곧 결혼하면 되잖아. 영주가 웃으며 말했어요.
순자는 설거지를 하면서 들었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다 들렸죠. 영주야, 내 남자친구 괜찮다며? 조건이 좋다고 들었어. 한 여자가 물었어요. 영주가 웃었어요. 응, 괜찮아. 착하고, 뭐 여러모로 좋지. 영주의 대답이 애매했어요. 재산은 어때? 다른 여자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아, 그건. 영주가 잠시 멈췄어요. 목소리를 낮췄죠. 하지만 순자는 들을 수 있었어요. 주방이 거실과 가까웠으니까요. 집이 하나 있고 땅도 좀 있다고 하더라. 영주가 말했어요. 대박. 그럼 결혼하면 너도 땅 주인이네. 여자들이 부러워했어요. 뭐, 그렇게 되겠지. 영주가 웃었어요. 만족스러운 웃음이었죠. 순자는 설거지하는 손을 멈췄어요. 땅, 우리 집 땅 얘기를 하는 건가? 순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민순의 집엔 할아버지가 남긴 땅이 있었어요. 강남 쪽이었죠. 지금은 가치가 많이 올랐어요. 저 아이가 그걸 알고 있어? 순자는 계속 들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어때? 까다로우시대? 한 여자가 물었어요. 영주가 대답했어요. 아직 제대로 안 만나봤어. 근데 뭐, 나이 드신 분이시니까 잘 모시면 되지. 영주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 모시는 거 힘들잖아. 여자가 걱정했어요. 괜찮아. 내가 어떻게든 잘할 거야. 영주가 웃으며 말했어요. 영주 너는 똑똑하니까 걱정 없겠다. 여자들이 칭찬했어요. 순자는 설거지를 마쳤어요. 손을 닦았죠. 화장실로 갔어요. 청소를 시작했죠.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땅, 재산, 그게 목적이었어? 순자는 화장실 바닥을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거실에서 계속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영주야, 결혼식은 언제 할 거야? 아직 날짜 안 잡았어. 근데 올해 안에는 하려고. 영주가 대답했어요. 빨리 해. 그래야 땅 주인 되지. 여자들이 농담처럼 말했어요. 영주도 웃었어요. 알았어. 서두를게. 순자는 화장실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봤어요. 영주가 친구들과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죠. 저게 진짜 모습이겠지. 순자는 화장실 청소를 마쳤어요. 거실로 나왔어요. 청소기를 들고 거실 청소를 시작했죠. 아, 잠깐만요. 영주가 순자를 불렀어요. 순자는 청소기를 멈췄어요. 청소기 소리가 좀 시끄러운데 나중에 하시면 안 돼요? 영주가 말했어요. 웃고는 있었지만 짜증 섞인 어조였죠. 지금 친구들이랑 얘기 중이거든요. 영주가 덧붙였어요. 순자는 참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순자가 청소기를 껐어요. 감사해요. 영주가 형식적으로 말하고 다시 친구들에게로 돌아갔어요. 순자는 청소기를 한쪽에 놓았어요. 대신 걸레질을 하기로 했죠. 주방으로 가서 걸레를 적셨어요. 물을 짜고 거실로 나왔죠.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무릎을 꿇고 손으로 하나하나 닦았죠. 여자들은 계속 수다를 떨었어요. 순자는 그냥 투명 인간 같았어요. 이모님, 거기 좀 조심해 주세요. 제 가방이 있어요. 영주가 말했어요. 순자는 가방을 피해서 닦았어요. 요즘 어르신들은 감각이 좀 둔하셔서 영주가 친구들에게 작게 말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들었어요. 다 들렸죠. 친구들이 웃었어요. 순자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계속 바닥을 닦았죠. 손이 시렸어요. 찬물에 젖은 걸레를 계속 만지니까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끝까지 닦았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친구들이 일어났어요. 영주야, 우리 이만 갈게. 그래, 조심히 가. 영주가 친구들을 배웅했어요.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문이 닫혔죠.
영주는 거실로 돌아왔어요. 순자는 마지막 부분을 닦고 있었어요. 영주가 순자를 봤어요. 오늘 바닥 청소 좀 대충 하신 것 같은데요. 영주가 말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다시 한번 닦아주세요. 친구들 왔다 가서 발자국이 많거든요. 영주가 지시했어요. 순자는 걸레를 봤어요. 이미 더러워져 있었죠. 네. 순자는 일어나서 주방으로 갔어요. 걸레를 빨았죠. 다시 거실로 나와 바닥을 닦았어요. 영주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어요. 순자가 청소하는 걸 신경도 안 썼죠. 순자는 다시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어요. 허리가 아팠어요. 65살의 몸은 쉽게 피곤해졌죠. 하지만 참았어요. 끝까지 닦았어요. 다 됐습니다. 순자가 말했어요. 영주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차가운 말투였어요. 순자는 청소 도구를 정리했어요. 참, 다음 주 금요일은 안 오셔도 돼요. 제가 약속이 있어서요. 영주가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순자가 대답했어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영주가 말했어요. 여전히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순자는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었죠.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순자는 생각했어요. 친구들 앞에서는 환하게 웃더니 순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나한테는 차갑기만 하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죠. 순자는 들어갔어요. 1층 버튼을 눌렀죠.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어요. 순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야. 순자는 확신했어요. 민수 앞에서는 착한 척, 친구들 앞에서는 완벽한 척, 나한테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죠. 순자는 밖으로 나왔어요. 건물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버스를 기다리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어요. 엄마, 다음 주 주말에 영주 만나실 거죠? 민수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응, 만날게. 순자가 대답했어요. 좋아요. 영주도 엄마 뵙고 싶어 한대요. 민수가 기뻐했어요. 순자는 씁쓸했어요. 뵙고 싶어 한다고? 가정부로는 매주 보는데. 그래, 기대되는구나. 순자가 말했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버스가 왔어요. 순자는 버스에 올랐죠. 창가에 앉아 밖을 봤어요. 이번 주말 영주가 어떤 모습을 보일까? 순자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분명 완벽한 예비 며느리의 모습일 거라고요. 하지만 난 이미 봤어. 내 진짜 모습을. 순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소파에 앉았어요. 몸이 무거웠어요. 허리를 주무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사람이 내 며느리가 된다고? 순자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민수는 저 아이의 무엇을 보고 좋다고 하는 걸까? 순자는 답답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순자는 저녁을 차렸어요. 혼자 먹는 밥상이었죠. 밥을 먹으면서 오늘 들었던 대화를 떠올렸어요. 땅이 있다고 했지. 그게 목적인 건가? 순자는 젓가락을 놓았어요.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봐야 해. 확실한 걸. 밤이 되었어요. 순자는 일기장을 꺼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죠. 영주는 친구들 앞에서는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나를 대할 때는 차갑고 무시하는 태도였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재산 얘기가 나왔다. 민수의 땅을 알고 있는 것 같다. 순자는 펜을 놓았어요. 이번 주말이 중요해. 순자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봤어요. 영주, 내가 정말 민수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재산을 사랑하는 건지.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곧 알게 되겠지. 순자는 다시 영주의 집으로 향했죠.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도착했어요. 익숙한 동선이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영주가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네, 안녕하세요. 순자가 대답했어요. 들어오세요. 전 곧 나가야 해서요. 영주가 서둘렀어요. 순자는 들어갔어요. 낡은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갔죠. 오늘은 거실이랑 주방만 해주시면 돼요. 화장실은 괜찮아요. 영주가 가방을 들며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순자가 대답했어요. 그럼 다녀올게요. 영주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죠. 순자는 혼자 남았어요. 조용했어요. 고요한 아침이었죠. 순자는 가방에서 청소 도구를 꺼냈어요. 거실부터 시작했죠. 테이블을 닦았어요. 소파를 정리했어요. 바닥을 쓸었죠. 한참을 청소했어요. 거실이 깨끗해졌죠. 이제 주방이었어요. 순자는 주방으로 갔어요. 싱크대에 그릇이 몇 개 있었어요. 설거지를 시작했죠. 그릇을 하나하나 닦으면서 주변을 봤어요. 주방 한쪽에 서랍이 있었어요. 여러 개였죠. 순자는 설거지를 마쳤어요. 그릇을 정리했죠. 서랍을 봤어요. 평소라면 열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뭐가 있을까? 순자는 첫 번째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수저, 젓가락, 주방 도구들이 있었어요. 평범했죠. 두 번째 서랍을 열었어요. 랩, 호일, 비닐봉지. 역시 평범했어요. 세 번째 서랍을 열었어요. 순자는 멈췄어요. 서류들이 있었어요. 가지런히 쌓여 있지 않고 구겨져 있었죠. 순자는 서류를 꺼냈어요. 첫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대출 상환 고지서였어요. 대출? 순자는 자세히 봤어요. 금융기관 국민은행. 대출 금액 5천만 원. 월 상환액 150만 원. 연체 횟수 2회. 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5천만 원. 순자는 다음 서류를 봤어요. 카드사 연체 독촉장이었어요. 미납 금액 350만 원. 연체 일수 45일. 최종 납부 기한 이번 주 금요일. 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또 다른 서류를 봤어요. 또 다른 카드사 독촉장이었어요. 미납 금액 200만 원. 연체 일수 30일. 순자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숨이 막혔죠. 이게 뭐야? 순자는 거실을 봤어요. 이탈리아산 테이블, 고급 소파, 비싼 조명. 모든 게 화려했어요.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그 뒤엔 빚이 있었어요. 엄청난 빚이요. 순자는 다시 서류를 봤어요. 5천만 원 대출에 카드값도 500만 원 넘게 밀렸어. 순자는 계산했어요. 월 상환액만 해도 150만 원이었죠. 어떻게 갚을 거야? 직장 다닌다고 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원래대로 정리했죠.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순자는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았죠. 주변을 둘러봤어요. 화장대 위에 명품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백화점에서 본 적 있었죠. 몇백만 원은 하는 거였어요. 벽에 걸린 그림도 비싸 보였어요. 전부 빚으로 산 거네. 순자는 씁쓸했어요. 일어나서 화장대 쪽으로 갔어요. 명품 가방을 가만히 봤어요. 반짝이는 로고가 눈에 들어왔죠. 겉으로는 화려하게 살면서 속은 이렇게 쪼들리는구나. 순자는 가방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옆에 화장품들이 있었어요. 모두 명품이었죠. 샤넬, 디올, 에르메스. 이것들도 전부 빚으로 산 거겠지.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거실을 한 바퀴 돌았어요. TV장 위에 액자가 있었어요.
영주와 민수의 사진이었죠. 둘이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어요. 행복해 보였죠. 순자는 사진 속 민수를 봤어요. 아들아, 넌 이걸 알고 있니? 순자는 가슴이 아팠어요. 이 여자가 비투성이라는 걸, 허세로 살고 있다는 걸. 순자는 액자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깊은 한숨을 쉬었죠. 지난번에 친구들한테 딱 얘기했지. 순자는 그날의 대화를 떠올렸어요. 그게 목적인 거야? 민수의 재산? 순자는 확신이 들었어요. 빚을 갚으려고 민수한테 접근한 거야. 순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시계를 봤어요. 오전 11시였죠.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순자는 다시 일어났어요. 청소를 마저 해야 했죠.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바닥을 닦았어요. 기계적으로 움직였죠. 머릿속은 계속 그 서류들 생각뿐이었어요. 5천만 원, 500만 원 넘는 카드 빚.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청소를 끝냈어요. 오후 1시였죠. 순자는 가방을 챙겼어요. 집을 나가려고 했죠. 현관으로 가는데 현관 신발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신발장 위에 명품 구두가 놓여 있었어요. 반짝이는 새 구두였죠. 이것도 카드로 산 거겠지.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겉으로는 완벽한 척, 속으로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으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갔죠. 건물을 나왔어요. 햇살이 따사로웠지만 순자의 마음은 차가웠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버스가 왔어요. 순자는 버스에 올랐죠. 창가에 앉아 밖을 봤어요. 영주, 넌 민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순자는 확신했어요. 그냥 빚을 갚을 수단이 필요했던 거지.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소파에 앉았어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번 주말 직접 만나겠지. 순자는 생각했어요. 그때 어떤 모습을 보일까? 착한 며느리인 척하겠지.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차를 끓였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죠. 하지만 난 이미 알아. 내 진짜 모습을. 순자는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순자는 저녁을 준비했죠. 혼자 먹는 밥상이었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빚이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결혼 준비를 해? 순자는 의문이 들었어요. 설마 민수한테 돈을 빌린 건 아니겠지? 순자는 불안했어요. 밥을 다 먹었어요. 설거지를 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어요. 엄마, 저녁 드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응, 먹었어. 순자가 대답했어요. 이번 주말 정말 기대돼요. 엄마가 영주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민수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좋아한다고? 그럴 수 있을까? 그래, 기대되는구나. 순자는 겨우 대답했어요. 영주도 엄마 뵙고 싶어 한대요. 긴장된다면서요. 민수가 웃었어요. 긴장? 거짓말이겠지.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잘 준비하자. 순자가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아들아,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내 돈을 사랑하는 거야. 순자는 가슴이 아팠어요. 밤이 되었어요. 순자는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보며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대출 5천만 원, 카드빚 500만 원 이상, 명품으로 가득한 집, 화려한 겉모습, 전부 거짓이었어.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이번 주말 제대로 봐야겠어. 순자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순자는 다시 영주의 집으로 향했죠. 안녕하세요. 영주가 말했어요.
오늘은 밝은 표정이었죠. 네, 안녕하세요. 순자가 대답했어요. 들어오세요. 오늘 일찍 끝내셔도 돼요. 영주가 문을 열어줬어요. 순자는 들어갔어요. 낡은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갔죠. 오늘은 오후에 약속이 있어서요. 간단히만 해주세요. 영주가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순자가 대답했어요. 영주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을 갈아입는 것 같았죠. 순자는 청소 도구를 꺼냈어요. 거실부터 시작했죠. 테이블을 닦았어요. 바닥을 쓸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영주가 방에서 나왔어요.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화장도 진하게 했죠. 제가 나갈게요. 청소 끝나시면 문 잠그시고 가세요. 영주가 가방을 들며 말했어요. 네. 순자가 대답했어요. 영주는 현관으로 갔어요. 그런데 신발을 신다가 돌아봤어요. 참, 화장실 수건 좀 빨아주세요. 영주가 말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자가 대답했어요. 영주는 나갔어요. 문이 닫혔죠. 순자는 청소를 계속했어요. 주방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죠. 오후 1시가 되었어요. 청소가 끝났죠. 순자는 가방을 챙겼어요. 집을 나섰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건물을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려는데 순자는 멈춰 섰어요. 저 앞에 영주가 보였어요. 아파트 바로 앞 카페로 들어가고 있었죠. 약속이 있다고 했지. 순자는 궁금했어요. 누구를 만나는 걸까요? 순자는 카페 쪽으로 걸어갔어요. 조심스럽게요. 카페 창문 너머로 안을 봤어요. 영주가 보였어요. 테이블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맞은편에 남자가 있었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정장 입은 남자였어요. 순자는 숨을 죽였어요. 영주와 남자가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친밀해 보였죠. 순자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영주가 볼 수 없는 위치였죠. 커피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귀를 기울였죠. 영주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어때? 남자가 물었어요. 괜찮아. 다 계획대로야. 영주가 대답했어요. 순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민수 땅명에 바뀌는 거 확실해?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순자의 귀가 번쩍 뜨였어요. 결혼하면 바로 가능해. 조금만 기다려. 영주가 말했어요. 순자는 찻잔을 쥔 손이 떨렸어요. 시어머니는? 남자가 물었어요. 영주가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죠. 걱정 마. 요양원 이미 알아봤어. 순자는 숨이 막혔어요. 요양원? 순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결혼하자마자 보낼 거야. 그럼 집도 자유롭고 땅 처리도 쉽지. 영주가 계속 말했어요. 순자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찻잔이 흔들렸죠. 역시 넌 똑똑해. 남자가 칭찬했어요. 당연하지. 이렇게 좋은 기회 놓칠 순 없잖아. 영주가 웃으며 말했어요. 민수는? 남자가 물었어요. 민수? 착하잖아.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줘. 영주가 비웃듯 말했어요. 순자는 참을 수 없었어요. 일어서려고 했죠. 하지만 참았어요. 더 들어야 했어요. 그래도 조심해. 들키면 끝이야. 남자가 걱정했어요. 안 들켜. 민수는 바보같이 날 믿으니까. 영주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순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땅 처분하면 우리 같이 살 수 있지? 남자가 물었어요. 영주가 남자 손을 잡았어요. 당연하지. 그게 목표잖아. 영주가 속삭였어요. 순자는 그 장면을 봤어요. 둘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순자는 주먹을 쥐었어요. 다음 주에 또 봐. 남자가 일어섰어요.
영주도 일어났어요. 둘이 카페 밖으로 나갔어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창문 너머로 봤어요. 건물 그늘진 곳에서 영주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남자가 영주를 안았어요. 그리고 영주 볼에 키스했어요.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었죠. 눈을 떴을 때 남자는 이미 가고 없었어요. 영주는 혼자 아파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순자는 카페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죠. 민수, 내 아들. 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눈물 대신 분노가 차올랐죠. 이런 여자한테 속고 있었어. 순자는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바람을 피우면서 재산을 노리면서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순자는 일어섰어요. 카페를 나왔어요. 거리를 걸었죠. 하지만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근처 벤치에 앉았어요. 생각을 정리해야 했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순자는 결심했어요. 1시간쯤 앉아 있었을까요? 순자는 일어섰어요. 집으로 향했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탔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몸도 마음도 지쳤어요. 오늘 본 것들이 진짜였어.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영주와 남자가 손잡던 모습, 키스하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요양원 이미 알아봤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순자는 눈을 떴어요. 이제 끝장을 내야겠어. 순자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의심하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아들을 지키려는 어머니였죠. 순자는 일어나서 책상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었죠. 수첩을 꺼냈어요. 펜을 들었어요. 오늘 들은 대화를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죠. 남자와의 만남, 재산 얘기, 요양원 계획, 손잡기, 키스. 순자는 꼼꼼하게 적었어요. 증거를 모아야 해. 민수가 믿을 수 있도록. 순자는 수첩을 덮었어요. 핸드폰을 들었어요. 통화 목록을 봤죠. 민수의 이름이 보였어요. 순자는 전화를 걸려다 멈췄어요.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순자는 간단히 저녁을 먹었죠. 식욕은 없었지만 억지로 먹었어요. 기운이 필요했으니까요. 밤이 되었어요. 순자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오늘 일을 정리했어요. 영주는 민수를 사랑하지 않아. 땅을 사랑하는 거지. 순자는 이불을 덮었어요. 다른 남자가 있어. 그 남자와 계획을 짰어. 순자의 눈이 감겼어요. 요양원.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순자는 주먹을 쥐었어요. 절대 안 돼. 내가 막아야 해. 어둠 속에서 순자의 눈이 번뜩였어요. 어머니의 본능이 깨어났죠. 누구도 자신의 아들을 해치게 둘 순 없었어요. 특히 저런 거짓말쟁이한테는요. 순자는 잠들었어요. 하지만 꿈속에서도 영주의 차가운 웃음이 들렸죠. 그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순자는 뒤척였어요. 아침이 밝을 때까지요. 순자는 다시 영주의 집으로 향했죠. 들어오세요. 전 급하게 나가야 해서요. 영주가 문을 열어줬어요. 순자는 들어갔어요. 낡은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갔죠. 오늘 오전에 손님이 올 거예요. 초인종 울리면 문 열어주세요. 영주가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순자가 대답했어요. 그럼 다녀올게요. 영주는 서둘러 나갔어요. 문이 닫혔죠. 순자는 혼자 남았어요. 손님? 순자는 의아했어요. 평소엔 이런 말 안 했는데요. 청소를 시작했어요. 거실부터 닦았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순자는 청소 도구를 내려놓았어요. 현관으로 갔죠. 문을 열었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40대쯤 되어 보였죠. 순자는 그 얼굴을 봤어요. 낯익었죠. 이 사람, 저번에 카페에서 본. 순자의 심장이 뛰었어요. 안녕하세요. 영주 씨 계신가요? 남자가 물었어요. 아, 출근하셨는데요. 순자가 대답했어요. 그래요? 오늘 오전에 보기로 했는데. 남자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영주였어요. 아, 오셨어요. 영주가 남자를 보며 웃었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남자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영주가 남자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순자는 조용히 비켜섰어요. 영주와 남자가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았죠. 주방 청소해 주세요. 영주가 순자한테 말했어요. 네. 순자가 대답하고 주방으로 갔어요. 하지만 귀는 거실을 향했죠. 영주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류 준비됐어? 남자가 물었어요. 응, 거의 다 됐어. 영주가 대답했어요. 순자는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들었어요. 민수는 얼마나 넣기로 했어? 남자가 물었어요. 순자의 손이 멈췄어요. 3천만 원. 영주가 말했어요. 순자는 숨을 죽였어요. 3천만 원? 꽤 큰데? 남자가 휘파람을 불었어요. 시작일 뿐이야. 영주가 웃으며 말했어요. 순자는 그릇을 쥔 손이 떨렸어요. 결혼 후 명예 바꾸는 거 잊지 마. 남자가 말했어요. 당연하지. 땅 서류도 준비 중이야. 영주가 대답했어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땅, 우리 땅 얘기야. 시어머니는 어때? 남자가 물었어요. 영주가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죠. 그 사람은 몰라도 돼. 영주가 말했어요. 순자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그래도 조심해. 의심하면 곤란하잖아. 남자가 말했어요. 괜찮아. 민수는 날 완전히 믿으니까. 영주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계약서는 언제 쓸 거야? 남자가 물었어요. 이번 주 안에. 민수한테 오늘 저녁에 말할 거야. 영주가 대답했어요. 순자는 그릇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더 이상 들고 있을 수 없었죠. 오늘 저녁 민수한테. 그럼 난 이만 갈게. 서류 되는 대로 연락해. 남자가 일어섰어요. 알았어. 고마워. 영주가 남자를 배웅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닫혔어요. 순자는 주방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영주가 주방으로 왔어요. 청소 끝나면 가셔도 돼요. 영주가 차갑게 말했어요. 네. 순자가 작게 대답했어요. 영주는 다시 나갔어요. 순자는 혼자 남았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3천만 원. 계획이었어. 순자는 청소 도구를 챙겼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죠.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었어요.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저녁 민수가 나한테 올 거야. 순자는 확신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갔죠. 건물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버스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봤어요. 손이 여전히 떨렸죠. 민수한테 뭐라고 말하지? 순자는 고민했어요. 버스가 왔어요. 순자는 버스에 올랐죠. 창밖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거절해야 해. 절대 그 돈 줄 수 없어.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소파에 앉았어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3천만 원. 순자는 중얼거렸어요. 그 돈이 시작일 뿐이라고 했지. 더 뜯어낼 생각이야. 순자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차를 끓였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하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죠. 오늘 저녁
민수가 올 거야. 순자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였죠. 저녁까지 아직 시간이 있었어요. 순자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오후 3시, 4시, 5시.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저녁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식욕은 없었죠. 밥을 하고 반찬을 꺼내 놓았어요. 오후 7시가 되었어요. 현관벨이 울렸어요. 순자의 심장이 뛰었어요. 문을 열었어요. 민수였어요. 엄마, 민수가 말했어요. 표정이 어두웠죠. 왔니? 들어와. 순자가 문을 열어줬어요. 민수가 들어왔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갔죠. 밥 먹었어? 순자가 물었어요. 아니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그럼 먹고 가. 순자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민수가 말을 흐렸어요. 순자는 알았어요. 민수가 왜 왔는지요. 무슨 일이야? 순자가 물었어요. 민수는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죠.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데? 순자가 물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순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얼마나? 순자가 차분하게 물었어요. 3천만 원이요.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역시였죠. 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데? 순자가 물었어요. 투자 기회가 생겼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무슨 투자? 순자가 물었어요. 부동산 투자요. 영주 지인이 소개해줬어요. 민수가 설명했어요. 순자의 주먹이 쥐어졌어요. 영주가? 네. 확실한 기회래요. 지금 안 하면 놓친대요. 민수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순자는 민수를 봤어요. 그 돈 누구 명의로 투자하는데? 순자가 물었어요. 영주 명의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왜 내 명의가 아니야? 영주가 이미 그분이랑 아는 사이래서요. 그래야 좋은 조건 받는데요. 민수가 설명했어요. 계약서는 봤어? 순자가 물었어요. 아직이요. 이번 주 안에 보여준대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민수가 애원하듯 봤어요. 3천만 원을 그렇게 쉽게 투자하면 어떡해. 순자가 말했어요. 확실하대요. 영주가 확인했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확실하면 영주가 왜 안 해? 순자가 물었어요. 민수는 말을 못했어요. 영주도 지금 여유가 없대요. 민수가 작게 말했어요. 순자는 비웃었어요. 여유 없는 사람이 3천만 원짜리 투자 기회를 알아?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기회잖아요. 민수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민수야, 정신 차려. 순자가 말했어요. 엄마는 왜 영주를 안 믿으세요? 민수가 물었어요. 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영주 만나보지도 않고 왜 그러세요?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순자는 참을 수 없었어요. 만나봤어. 순자가 소리쳤어요. 민수는 얼어붙었어요. 네. 민수가 물었어요. 순자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니, 그게... 순자가 당황했어요. 엄마, 언제 영주 만났어요? 민수가 물었어요. 순자는 말을 돌렸어요. 친구가 말해줬어. 영주가 돈 문제 있다고. 순자가 거짓말을 했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민수가 화를 냈어요. 엄마가 왜 영주 뒷조사를 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뒷조사가 아니라 순자가 변명하려 했어요. 실망이에요. 민수가 일어섰어요. 민수야. 순자가 불렀어요. 전 그냥 갈게요. 민수가 현관으로 갔어요.
민수야, 잠깐만. 순자가 따라갔어요. 하지만 민수는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어요. 돈은 다른 데서 구할게요. 민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민수야. 순자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민수는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죠. 순자는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내가 잘못한 걸까?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들을 지켜야 해. 순자는 일어났어요. 거실로 갔죠.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들었어요.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친구 윤정이었죠. 전화를 걸었어요. 윤정아, 나야. 순자가 말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윤정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만나자.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순자가 말했어요. 지금? 응, 지금.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알았어. 어디서 볼까? 윤정이가 물었어요. 우리 동네 카페. 30분 후에. 순자가 말했어요. 알았어. 곧 갈게. 윤정이가 대답했어요. 전화를 순자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카페로 향했죠.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오늘 아침에 들은 게 진짜였어. 순자는 확신했어요. 3천만 원. 계획된 거였어. 카페에 도착했어요.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죠. 20분쯤 지났을까요? 윤정이가 들어왔어요. 63살의 윤정이는 순자와 40년 지기였죠. 순자야. 윤정이가 다가왔어요. 윤정아. 순자가 반갑게 맞았어요. 윤정이가 앞에 앉았어요. 무슨 일인데? 표정이 안 좋네. 윤정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윤정아, 들어봐. 순자가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죠. 윤정이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윤정이가 중얼거렸어요. 어떡하지? 민수는 내 말을 안 믿어. 순자가 말했어요. 윤정이는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순자야, 증거가 필요해. 윤정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증거? 응, 확실한 증거. 민수가 믿을 수 있는 거. 윤정이가 말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순자가 물었어요. 윤정이는 생각했어요. 녹음을 해야 해. 영주가 하는 말을. 윤정이가 말했어요. 순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래, 녹음. 순자가 중얼거렸어요. 내가 도와줄게. 윤정이가 말했어요. 순자는 윤정이를 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고마워, 윤정아. 순자가 말했어요. 뭘? 우린 친구잖아. 윤정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둘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증거를 잡을지, 어떻게 민수를 설득할지. 밤은 깊어갔지만 순자의 마음엔 희망이 생겼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순자는 일찍 일어났죠. 어젯밤 윤정이와 세운 계획을 생각했어요. 오늘 영주를 따라가 보자. 순자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평소보다 신경 써서요. 눈에 띄지 않는 수수한 옷을 골랐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윤정이었어요. 순자야, 준비됐어? 윤정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지금 나가려던 참이야. 순자가 대답했어요. 좋아. 나도 곧 도착해. 영준의 아파트 앞에서 만나자. 윤정이가 말했어요. 알았어. 순자는 전화를 끊고 지하철을 탔죠. 강남역으로 향했어요. 1시간쯤 지나 도착했어요. 영주 아파트 근처였죠. 윤정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카페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순자야. 윤정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순자는 윤정이에게 다가갔어요. 오래 기다렸어?
순자가 물었어요. 아니, 나도 방금 왔어. 윤정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둘은 카페로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죠. 영주 아파트가 보이는 위치였어요. 영주가 몇 시에 나온대? 윤정이가 물었어요. 보통 9시쯤 출근해. 순자가 대답했어요. 시계를 봤어요. 8시 40분이었죠. 곧 나오겠네. 윤정이가 말했어요. 둘은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아파트 현관에서 영주가 나왔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저기, 순자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윤정이도 영주를 봤어요. 저 여자가 영주야? 윤정이가 물었어요. 응.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주는 길을 걸어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따라가자. 윤정이가 일어섰어요. 순자도 일어났죠. 둘은 카페를 나와 영주를 따라갔어요.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걸었죠. 영주는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어요. 순자와 윤정이도 뒤따라 들어갔죠. 개찰구를 통과했어요. 플랫폼으로 내려갔죠. 영주는 2호선 플랫폼에 서 있었어요. 순자와 윤정이는 멀찍이 떨어져 섰어요. 전철이 들어왔어요. 문이 열렸죠. 영주가 탔어요. 순자와 윤정이도 다른 칸으로 탔죠. 전철이 출발했어요. 두 정거장을 지나갔어요. 영주가 내렸죠. 순자와 윤정이도 재빨리 내렸어요. 영주는 계단을 올라갔어요. 순자와 윤정이가 뒤따랐죠. 역을 나와 거리로 나왔어요. 영주는 걸었어요. 빠른 걸음이었죠. 어디 가는 거야? 윤정이가 작게 물었어요. 회사 방향이 아닌데. 순자가 중얼거렸어요. 영주는 계속 걸었어요. 2분쯤 걸었을까요? 한 호텔 앞에 멈췄어요. 순자는 숨을 죽였어요. 호텔? 영주는 호텔 로비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가? 윤정이가 물었어요. 일단 기다려보자. 순자가 말했어요. 둘은 호텔 맞은편 카페로 들어갔어요. 창가에 앉았죠. 호텔 입구가 보였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남자가 나타났어요.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였죠. 순자는 그 남자를 알아봤어요. 저 남자, 어제 영주 집에 왔던. 순자가 말했어요. 남자는 호텔로 들어갔어요. 같이 들어갔네. 윤정이가 말했어요.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영주, 넌 정말. 30분쯤 지났어요. 순자와 윤정이는 계속 기다렸죠. 그때 호텔 입구에서 영주와 남자가 나왔어요. 둘은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죠. 남자가 영주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순자는 주먹을 쥐었어요. 사진 찍어야 해. 윤정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응. 순자도 핸드폰을 꺼냈죠. 윤정이가 창문 너머로 사진을 찍으려고 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영주가 이쪽을 봤어요. 순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어요. 들켰어? 윤정이가 작게 물었어요. 모르겠어.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시 후 고개를 들었어요. 영주는 이미 가고 없었죠. 아, 놓쳤네. 윤정이가 아쉬워했어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괜찮아. 적어도 확인은 했잖아. 순자가 말했어요. 그래도 사진이 있어야 민수가 믿을 텐데. 윤정이가 걱정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기회에. 둘은 카페를 나왔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했죠. 순자야,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자. 너도 피곤할 거야. 윤정이가 말했어요. 응, 고마워 윤정아. 순자가 말했어요. 뭘?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거지. 윤정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둘은 지하철을 탔어요. 윤정이는 먼저 내렸죠. 내일 또 연락할게. 윤정이가 손을 흔들며 내렸어요. 순자는 혼자 남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죠.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영주, 넌 회사도 안 가고 남자를 만났어. 순자는 확신했어요. 영주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요.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소파에 앉았어요. 몸이 무거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받았어요. 응, 순자가 말했어요.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제보다는 차분했죠. 뭐야? 순자가 물었어요. 어제는 제가 좀 심했죠. 죄송해요. 민수가 사과했어요. 순자는 가슴이 아팠어요. 괜찮아. 순자가 말했어요. 근데 엄마, 돈은 다른 데서 구했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순자는 심장이 철렁했어요. 뭐? 친구한테 빌렸어요. 이번 주 안에 투자할 거예요. 민수가 말했어요. 순자는 숨이 막혔어요. 민수야, 그러지 마. 순자가 간청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수가 말했어요. 민수야. 순자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민수는 전화를 끊었어요. 순자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미 돈을 구했어? 순자는 패닉 상태였어요. 이번 주 안에? 시간이 없어. 순자는 윤정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윤정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무슨 일이야? 윤정이가 놀라 물었어요. 민수가 돈을 구했대. 순자가 말했어요. 뭐? 이번 주 안에 영주한테 준대. 순자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윤정이는 잠시 침묵했어요. 순자야, 진정해. 우리한테 아직 시간이 있어. 윤정이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떻게? 순자가 물었어요. 영주를 직접 만나야 해. 윤정이가 말했어요. 직접? 응. 녹음을 해야 해. 영주 입으로 직접 말하게. 윤정이가 설명했어요. 순자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내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 내일 다시 만나자. 윤정이가 말했어요. 알았어. 순자는 전화를 끊었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죠. 시간이 없어. 서둘러야 해. 순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창밖을 봤죠. 해가 지고 있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순자는 다짐했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순자는 저녁을 먹지 못했죠. 식욕이 없었어요. 핸드폰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밤이 깊어갔어요. 순자는 잠들지 못했죠.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새벽이 되었어요. 순자는 겨우 잠들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순자는 윤정이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순자야, 방법을 생각했어. 윤정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벌떡 일어났어요. 뭔데? 영주 집에 갈 때 내가 같이 가는 거야. 윤정이가 말했어요. 같이? 응. 나는 숨어 있고 너는 영주랑 대화해. 내가 녹음할게. 윤정이가 설명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무슨 대화를? 순자가 물었어요. 영주를 떠봐. 투자 얘기 꺼내봐. 그럼 본색 드러날 거야. 윤정이가 말했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알았어. 해보자. 순자가 결심했어요. 좋아. 오늘이 청소 가는 날이지? 윤정이가 물었어요. 응, 월요일이야. 순자가 대답했어요. 그럼 오늘 해. 준비하자. 윤정이가 말했어요. 순자는 전화를 끊고 씻었어요. 옷을 갈아입고 나갈 준비를 했죠. 윤정이와 약속 장소에서 만났어요. 준비됐어? 윤정이가 물었어요. 응.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긴장하지 마. 내가 옆에 있을게. 윤정이가 순자 손을 잡았어요. 둘은 영주 아파트로 향했어요.
윤정아, 너는 계단에 숨어 있어. 순자가 말했어요. 알았어. 조심해. 윤정이가 계단 쪽으로 갔어요. 순자는 심호흡을 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죠. 문이 열렸어요. 영주가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영주가 말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순자가 대답했어요. 들어갔죠. 영주는 평소처럼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부탁드려요. 영주가 말했어요. 네. 순자가 대답했어요. 영주가 나가려는데 순자가 말을 꺼냈어요. 저기, 잠깐만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주가 돌아봤어요. 네, 민수 씨, 투자한다고 들었어요. 순자가 말했어요. 영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네, 좋은 기회거든요. 영주가 웃으며 말했어요. 순자는 계속했어요. 얼마나 투자하는데요? 순자가 물었어요. 영주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건 왜 물으세요? 영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순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영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영주가 순자를 쳐다봤어요. 순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궁금해서요. 큰 돈이잖아요. 순자가 말했어요. 영주는 순자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봤어요. 가정부가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영주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순자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3천만 원이라며요? 순자가 말했어요. 영주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떻게? 영주가 말을 멈췄어요. 순자는 계속 말했어요. 명의도 당신 거로 한다며요? 순자가 물었어요. 영주는 뒤로 물러섰어요. 당신, 대체 누구예요? 영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자는 앞치마를 벗었어요. 테이블 위에 던졌죠. 나, 박순자야. 순자가 똑바로 말했어요. 영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박순자? 그게 무슨... 영주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순자는 영주를 똑바로 봤어요. 민수 어머니, 그게 나야. 순자가 말했어요. 영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영주가 뒤로 물러섰어요. 순자는 한 걸음 다가갔어요. 놀랐어? 가정부가 시어머니였다니. 순자가 차갑게 웃었어요. 영주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무슨... 영주가 말을 더듬었어요. 순자는 영주 앞에 섰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 그래서 들어왔지. 순자가 말했어요. 영주는 고개를 들었어요. 이건 불법이에요. 영주가 소리쳤어요. 순자는 비웃었어요. 불법? 내가 뭘 불법으로 했는데? 순자가 물었어요. 신분을 속였잖아요. 영주가 소리쳤어요. 신분을 속였다고? 순자가 영주를 내려다봤어요. 그건 너도 마찬가지 아니야? 순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영주는 입을 다물었어요. 순자는 계속 말했어요. 나는 다 알아. 내가 비투성이라는 것. 순자가 말했어요. 대출 5천만 원, 카드빚 500만 원 넘게 밀렸지. 순자가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영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어떻게? 영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집 청소하면서 다 봤어. 순자가 말했어요. 영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순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가 있지. 내가 직접 봤어. 순자가 말했어요. 영주는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그건 오해예요. 영주가 변명했어요. 순자는 웃었어요. 오해? 호텔에서 남자랑 나오는 걸 봤는데? 순자가 말했어요. 그 남자랑 손잡고 키스하는 것도 봤어. 순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영주는 얼굴을 가렸어요. 그건
사정이 있었어요. 영주가 울먹였어요. 순자는 팔짱을 꼈어요. 사정? 무슨 사정으로 약혼자 있는 주제에 다른 남자 만나? 순자가 물었어요. 영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순자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랑 계획 짰지? 민수 땅 빼앗고 나는 요양원 보내고.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영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영주가 부인했어요. 순자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아니라고. 내가 다 적어놨어. 순자가 수첩을 펼쳤어요. 월요일 영주 집에서 남자와 만남. 3천만 원 투자 얘기. 순자가 읽었어요. 결혼 후 명예 바꾸기. 시어머니는 몰라도 된다는 대화. 순자가 계속 읽었어요. 영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건 엿뜯은 거잖아요. 영주가 소리쳤어요. 순자는 수첩을 덮었어요. 엿듣든 뭐든 내가 한 말이잖아.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영주는 일어섰어요. 당신 때문이에요. 영주가 순자를 가리켰어요. 순자는 웃었어요. 나 때문? 내가 한 짓을 내 탓으로 돌려? 순자가 비웃었어요. 영주는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민수한테 말할 거예요. 당신이 한 짓? 영주가 소리쳤어요. 순자는 침착했어요. 그래, 말해봐. 내가 뭐라고 말할 건데? 순자가 물었어요. 영주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수한테 뭐라고 할 거야? 시어머니가 가정부로 들어와서 비밀 다 알았다고? 순자가 말했어요. 그럼 민수는 뭐라고 물을까? 무슨 비밀이냐고? 순자가 계속 말했어요. 영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럼 너는 대답해야지. 내가 빚쟁이라는 것, 다른 남자 있다는 것, 민수 재산 노렸다는 것. 순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영주는 주저앉았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영주가 울먹였어요. 순자는 영주를 내려다봤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게 변명이 돼? 순자가 물었어요. 빚 때문에 힘들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요. 영주가 울었어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힘들면 도움을 청하지. 왜 사람을 속여? 순자가 말했어요. 영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윤정이가 나타났어요. 순자야, 괜찮아? 윤정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영주는 윤정이를 봤어요. 당신도 같이 온 거예요? 영주가 물었어요.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내 친구 도와야지. 윤정이가 말했어요. 윤정이는 핸드폰을 들어 보였어요. 그리고 방금 대화 다 녹음했어. 윤정이가 말했어요. 영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녹음? 그건 불법이잖아요. 영주가 소리쳤어요. 윤정이가 비웃었어요. 영주는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어요. 하지만 윤정이는 재빨리 피했죠. 이런 짓까지 하시려고? 윤정이가 영주를 봤어요. 영주는 주저앉았어요. 제발 지워주세요. 영주가 애원했어요. 순자는 영주를 봤어요. 이제 그만해. 더 이상 내 아들한테 상처 주지 마. 순자가 말했어요. 영주는 순자를 올려다봤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영주가 울먹였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회? 너는 처음부터 민수를 속였어. 기회 같은 건 없어.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영주는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가 알게 되면. 영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자는 침착했어요. 당연히 알려줄 거야. 순자가 말했어요. 영주는 고개를 들었어요. 언제요? 영주가 물었어요. 순자는 시계를 봤어요. 곧 민수가 오기로 했거든. 순자가 말했어요.
영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민수가 여기로? 영주가 물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연락했어.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순자가 말했어요. 영주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나 갈게요. 영주가 문으로 향했어요. 순자가 말했어요. 도망가도 소용없어. 민수는 알게 될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영주는 문 앞에서 멈췄어요.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후회할 거예요. 영주가 작게 말했어요. 순자는 웃었어요. 후회는 내가 할 거야. 순자가 대답했어요. 영주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하지만 완전히 나가지는 않았어요. 복도에 서서 망설이고 있었죠. 순자는 윤정이를 봤어요. 윤정아, 민수한테 연락해. 지금 오라고. 순자가 말했어요.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전화를 걸었죠. 민수야, 나 윤정이야. 내 엄마 친구. 윤정이가 말했어요. 지금 영주 집으로 와. 엄마가 기다리고 계셔. 윤정이가 말했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15분 안에 온대. 윤정이가 순자한테 말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파에 앉았죠. 이제 끝이야. 순자가 중얼거렸어요. 윤정이도 옆에 앉았어요. 잘했어, 순자야. 윤정이가 순자 손을 잡았어요.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복도에서는 영주가 여전히 서 있었어요. 들어와야 할지 도망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시간이 흘렀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였죠. 발소리가 들렸어요. 복도를 걸어오는 소리였어요. 순자는 문을 봤어요. 윤정이도 긴장한